안녕하세요. 웅쌤입니다. 오늘은 청각장애 아동들이 청각장애 특수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왜 받아야 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각장애 아동들이요, 유치원, 초등학교, 여기에서 보통은 청각장애 교육기관에서 많이 다닐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많은 경우 부모님의 선택에 따라서 비장애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부모님께서 자녀가 보다 조금 넓은 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좀 어울려 지내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러한 결정이 아동 본인의 장기적인 학습과 그 다음에 성장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각장애 아동들이 청각장애 특수교육기관에서 꾸준한 교육을 받는 것이 왜 효과적인지, 그리고 그들이 비장애 학교로 전학 갈 경우에 겪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 생각을, 이번 영상을 포함해서 제 생각을 한 5가지 정도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오늘은 그 첫 번째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청각장애 아동들에게 적절한 교육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는 청각장애 아동의 학습을 위한 최적화가 되어 있는 저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곳에서는 수어로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각장애 어떤 학생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언어적 장벽 또한 좀 없고,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비장애 학교에서는 음성 언어 중심의 교육이기 때문에 통역 서비스나 그 다음에 여기 문자 통역 서비스, 그 다음에 보조공학기기들이 제공되고 있더라도 우리 청각장애 아동들이 완전하게 그 교육에서 학습 환경적으로 좀 어려움이 저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청각장애 아동들이 수업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는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판서를 하겠죠. 근데 우리 청각장애 특수교육기관의 어떤 특수교사들은 판서를 하면서 이 입모양이 아이들한테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판서를 하면서 입모양을 보여주기도 하고, 판서가 끝나면 이제 수어로도 아이들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학생들은 자신에게 어떤 맞는 교육 방법을 선택해서 수업에 참여하게 되고, 어떤 이 수업의 내용과 그 다음에 수업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제 비장애 학교로 전학 가는 학생들은요, 국어 수업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말했던 내용을 반대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사는 음성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주 좀 희박하게 수어 통역사가 배치되곤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예산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 수어 통역사가 배치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어 통역사가 배치된다고 해도 그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업 내용을 계속 따라가야 되고, 이 수어 통역사는 이 자세한 개념들을 좀 설명하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런 개념들을 설명하면 뒤의 내용을 또 못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 많이 스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는 이 수업의 내용을 따라가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요즘에 굿프렌드 시스템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친구들이 옆에서 뭐 필기를 좀 도와주거나 하는데도, 이것들을 내가 우선은 필기를 해줘도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친구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 친구한테도 수업에 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워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좀 생기다 보니까 청각장애 아동들은 학습에 대한 흥미도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친구와의 관계도 조금 불편한 상황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한 도중에
비장의 학교에서 적응을 좀 잘 하지 못하고 다시 청각장애 학교로 다시 전학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시간들이 많이 지체될수록 사실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들을 배우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들부터 다시 좀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시간들을 날려먹었기 때문에 이 남은 시간 동안 이 많은 것들을 다시 배워야 되니까 사실 학습에 대한 어려움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수화를 조금 배웠어도 한 1, 2년 사용을 안 하면 이것도 하나의 언어다 보니까 모든 걸 좀 다시 망각하고 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수어와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비장의 학교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다시 전학 올 경우에는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다시 학습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아이는 학습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교육의 연속성이라고 하거든요. 초1 배우면 초2 배워야 되고 초3 배워야 되고 이렇게 좀 연속성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연속성도 좀 떨어지는 결과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농인에 대한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을 하고 스스로 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저는 어떤 비장의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어떤 그런 정체성과 어떤 학습에 대한 어떤 끈기 있는 그런 모습들은 저는 꼭 비장의 학교를 가지 않고 특수학교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시는 굉장히 제가 학교에 근무하면서 많은 예시들을 들어드리고 싶지만 사실 시간은 좀 짧다 보니까 한 이 정도로 예시를 드리고요. 또 시간이 좀 너무 길어지죠.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아이들이 듣는 역치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 케바케라고 말씀을 드려요. 너무 잘 듣는 아이들은 사실 비장의 학교로 가야겠죠. 근데 잘 듣지 못하고 잘 말하지 못하는데 굳이 이런 사회성을 떨어뜨려 가면서 자존감, 자존심 모든 걸 떨어뜨려 가면서 굳이 보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뭐 이비인후과나 뭐 이런 병원에서 또는 학생의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 이런 형성을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장의 학교로 자기가 선택을 하든 아니면 더 나아갈 수 있는 다른 진로를 선택하든 그때 좀 결정해도 늦지 않을까. 네,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뭐 특수학교나 아니면 통합학교 이렇게 선생님들께 상담을 받아보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2편, 3편, 4편, 5편까지 제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차근차근 예시를 들어가면서 한번 저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웅쌤이었습니다.